종이 한 뭉치가 하늘에서 쏟아졌다. 묶여 떨어지던 종이들이 허공에서 뭉치가 풀리더니 바닥에 닿을 때쯤 한 장씩 한 장씩 나풀거리며 떨어져 내렸다. 그 중에 한 장, 가장 가까운 곳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들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는 내 손이 닿자 버석버석 소리가 났다. 퉁치는 대답하라. 그날 그렇게 했던 이유를. 둥치가 도대체 누구냐? 내 질문에 대답하듯 장면이 바뀌었다. 그곳은 넓은 마당이었다. 보통 기와집보다 훨씬 크고 화려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텅 비어있던 마당에 건물 뒤편에서 여인이 한 명 등장했다. 빠른 그녀의 걸음 뒤따라 포졸들이 셋이나 쫓아들어온다. 포졸이 큰 창을 들고 있는 것을 보니 그곳은 관아인 모양이었다. 늦가을 감나무 위에 앉은 까치가 깍깍대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화려한 한복에 역시 화려한 전모를 눌러쓴 여인은 마당으로 들어오겠다 우기고 포졸들은 그것을 막고 있었다. 그녀는 도도한 얼굴로 포졸을 뿌리쳤고 포졸은 그런 그녀의 팔을 다시 잡았다. 여기가 어디라고 무조건 들어오겠다는 거냐? 너같이 천한 기생을 현감 나으리가 만나주신다더냐? 포졸이 소리치자 여인이 고개를 휙 돌렸다. 그 바람에 그녀의 전무가 뒤로 벗겨진다. 전무 아래 드러난 얼굴은 낯이 익었다. 영지다. 바닥에 뒹구는 전모는 모른 채 하고 영지는 건물 앞까지 종종 걸음으로 달려갔다. 돛돌 근처에서 마당바닥에 그대로 엎드린다. 나으리, 현감 나으리, 제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내 억울해서 더 이상 못 살겠소.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넘기고 기막혀 죽겠소. 애절하게 울음 섞인 소리에 마당이 떠들썩해졌다. 쪽문이 열리고 갓쓴 관리처럼 보이는 이들이 뛰어나오고 근처에 있던 포졸들도 우르르 달려온다. 그러나 영지는 곡을 멈추지 않았다. 아예 가슴을 치며 아까보다 서러운 소리로 흐느낀다. 그러기를 한참. 결국 방 안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허허! 무슨 소란이냐? 마당 쪽 창문이 열리더니 남자 얼굴이 드러났다. 망건에 탄건을 쓴 그는 긴 수염을 한 손으로 쓸어내리며 영지를 잠시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다. 나으리, 우리 가엾은 향이 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대숲에서 얼어 죽은 우리 향이 언니의 영혼이 밤마다 저를 찾아와 피눈물을 흘립니다. 남자는 딱하다는 듯 영지에게 오라양이라면 산에서 실족하여 바위에서 떨어져 죽은 그 아이 말이냐? 1년도 전에 끝난 이야기를 왜 지금까지 들먹이느냐? 그 일 말고도 내가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혼자 산에 갔던 게 아닙니다. 향이 언니는 누구를 만나러 갔던 겁니다. 산에서 만나기로 한 그 사람이 언니를 죽게 한 거예요. 영지가 또 애처로운 소리를 낸다. 남자는, 그러니까 정황상 고을 현감으로 보이는 그는 하는 수 없다는 듯 요란한 소리를 내며 창문을 닫아버렸는데 잠시 후 관복을 입고 마루에 나와서 관리들이 가져온 큰 의자에 앉았다. 아이고 현감 나으리, 저 요망한 기생년 때문에 모처럼 생신날 쉬지도 못하시고. 관리 중 한 명이 말하자 현감은 아니다. 고을 백성 한 명이라도 억울함이 있으면 안 되는 법. 그래, 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했다.
영지는 품고 있던 종이 한 장을 꺼낸다. 이 편지가 그 증거입니다. 향이 언니가 죽기 전 제가 언니네 집에 갔을 때 언니가 보여준 편지입니다. 편지는 영지의 손에서 관리에게서 현감의 손으로 전해졌다. 향이 오늘 저녁 술초 시에 악산 대나무 숲에서 향바위 옆에서 기다리겠소. 이 편지가 어쨌단 말이냐? 현감이 묻자 영지가 대답했다. 나으리, 악산 대나무 숲은 향이 언니가 죽은 곳입니다. 향이 언니는 죽기 전 거의 3년이나 두문불출 집안에서만 지냈습니다. 봄이라고 꽃놀이를 간 적도, 여름이라 뱃놀이 간 적도 없이 말입니다. 화병으로 잠도 못 자고 밥이고 죽이고 넘기지 못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도 오르기 험하다는 악산에 으슥진 대나무 숲에 해 떨어진 후 오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 이 편지에는 서명이 없구나. 이 편지를 보낸 이가 누구냐? 영지는 이 부분에서 그만 앞으로 쓰러진다. 상선 임수인이라는 자입니다. 그 이름이 거론되자 현감은 낯빛이 바뀌었다. 상선 임수인이라면 전 현감님 둘째 사위를 이르는 게냐? 여기가 어디라고 거짓을 아뢰겠습니까? 상선 임수인 맞습니다. 그분이. 영지야, 네가 분한 마음에 이러는 것은 알겠으나 상선 임수인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하자. 나도 못 들은 것으로 하겠으니 여기 있는 사람들도 모두 함구하라. 현감의 말에도 영지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현감 나으리, 이 편지를 향이 언니에게 가져다 주니가 그러더랍니다. 강화 사람 임수인이 보냈다고요. 증거가 확실하단 말이지? 네, 장에 지나가던 나무꾼에게 편지 심부름을 시켰다 하더이다. 혹 월하양이 화병을 얻은 것이 임수인이라는 자 때문이냐? 현감의 물음에 영지는 기절할 것처럼 놀란다. 나으리, 그것을 어찌하셨습니까? 상선 임수인이 세도가 집안 사위가 된 탓에 모두가 시시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았을 겁니다. 그 일을 너는 왜 1년이나 지난 후에야 발구하는 것이냐? 향이 언니를 죽게 한 상선 임수인이 평양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 향이 언니는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놈은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보니 분노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영지야, 편지에 적힌 글씨체가 상선 임수인의 것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어려운 한문을 줄줄 적은 것을 보면 학식 있는 이가 쓴 것일 게야. 편지에 서명하지 않은 것은 보낸 이의 이름을 숨기고 싶었던 것이겠지. 정황상 임수인이라는 자가 의심되기는 하나 워낙 세도가 집안이라 설 건드렸다가는 임수인과 그 장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너는 곤장을 맞을 것이고 나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야. 저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제 목숨을 걸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무꾼이 그 편지를 가져왔으니 임수인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영지의 대답에도 현감은 한동안 망설인다. 그러다 결심한 듯 명령했다. 나무꾼을 데려오라! 현감의 말에 포졸이 달려나갔다.
영지도 울던 것을 멈추고 품속에서 흰 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는다. 현감은 영지를 위로하듯 말했다. 잠시 후 포졸들이 나무꾼을 끌고 왔다. 그는 지극히 평범한 남자였다. 아주 크지도 작지도 않은 키에 스쳐가면 금세 잊혀질 얼굴을 하고 있었다. 질끈 동여 올린 상투에 낡은 옷 여기저기 나뭇잎과 흙이 얼룩져 있었다. 게다가 지게까지 등에 진 채였다. 네가 둥치냐? 예, 그렇습니다. 나무꾼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잔뜩 겁을 집어먹은 듯 고개는 푹 숙인 채 흙이 눈치 보느라 바쁘다. 나무꾼이지. 등에 지고 있는 지게는 내려놓고 이리 오거라. 내 긴히 물어볼 것이 있다. 현감은 인자한 목소리로 둥치를 불렀다. 둥치는 현감의 말대로 마당 구석에 지게를 벗어두고 현감 앞으로 비척비척 걸어와 영지 옆에 무릎을 꿇었다. 둥치야, 이 편지 기억하느냐? 현감의 물음에 둥치가 눈을 들었다. 아무리 더러운 얼굴이라도 나는 금방 그를 알아보았다. 하긴 모를 수가 없다. 둥치의 얼굴은 내 것이었으니까. 어릴 때는 내 전생이 위대한 장군이나 황제였을지도 모른다고 상상했었다. 변변한 연애 한번 못하고 취직시험에 수없이 낙방하면서도 내 안 어딘가에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영웅으로 큰소리치며 살았던 전생의 기억이 있을 거라고. 언젠가 때가 되면 나도 기표고 제대로 살아볼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위로하고는 했었다. 그런데 전생의 내 꼴을 보니 실망감에 말도 안 나올 지경이다. 그가 꼬질꼬질한 나무꾼인 것이 문제가 아니다. 가난해도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으면 했는데 둥치는 눈도 제대로 못 들고 눈치만 보고 있었다. 둥치야, 이 편지 기억나느냐? 네가 월화양에게 가져다준 편지다. 예, 소인 글은 모르지만 1년 전에 편지 심부름 한 적이 있습니다요. 둥치는 땅에 이마가 닿게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그래, 이 편지를 누가 주더냐? 기억나느냐? 장에서 나무찜을 팔고 있을 때 큰 갓 쓰고 훤칠한 젊은 양반님이 편지를 주면서 월화양이라는 기생에게 전해주기만 하면 20전을 준다 했습니다. 그래. 20전이면 큰 돈이구나. 현감의 다정한 목소리 덕분일까? 둥치는 점점 기가 살아나는 모양이었다. 제가 매일 나무를 해서 안 먹고 안 쓰고 모아도 몇 달은 걸릴 큰 돈이 있죠. 화살같이 달려가 편지를 전했습니다요. 오, 그래. 그 선비가 누군지 아느냐? 누구인지는 모르나 얼굴은 압니다요. 둥치가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이자 현감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퍼진다. 임수인을 데려오라. 현감은 짧게 명령했다. 임수인이 왔다. 그는 큰 갓에 비단 도포 차림이었다. 알밤처럼 잘생긴 얼굴은 내 얼굴을 한 둥치 옆에 서니 더 빛나 보인다. 둥치야, 저 남자를 보거라. 저 사람이냐? 이 편지를 준 선비가. 현감의 말에 둥치가 고개를 돌려 임수인을 본다. 제대로 못 보고 눈치 보듯 눈알만 굴려 임수인의 얼굴을 확인한다. 둥치와 눈이 마주치자 임수인이 둥치보다 더 놀랐다.
네 이놈!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천한 나무꾼 주제에 양반을 함부로 능멸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주랴. 내 장인은 정사품 사인장려까지 오르신 김자, 일자, 제자 어른이다. 네가 혀 한 번만 잘못 놀렸다가는 너뿐 아니라 현감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임수인은 악을 쓴다. 둥치를 겁주려는 듯 발까지 구른다. 둥치는 얼른 고개를 숙여버렸다. 둥치야, 저 선비를 찬찬히 보거라. 저 얼굴 기억나느냐? 현감이 다시 물었지만 둥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다. 그 소리에 발끈한 영지가 둥치를 향해 냅다 소리를 쳤다. 야! 이 바보 득시다! 아무리 양반 위세가 무서워도 그렇지 바른 소리 하기가 그렇게 두려우냐? 그러니 여태 장가도 못 가고 나무나 하며 살지. 평생 장가도 못 가고 등신짓 하며 살아라. 임수인 앞에서는 눈치만 보던 둥치가 영지에게는 발끈한다. 뭐야? 내가 왜 등신이야? 천한 기생 주제에 내가 장가 못 간 것에 네가 보태준 거 있어? 너 같은 기생은 100명 있어도 장가 안 간다. 옥신각신하는 둘 사이에 현감이 나섰다. 벌써 1년이나 지난 일이라 얼굴이 긴가민가 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이 고을에서 저렇게 큰 갓에 고운 비단옷으로 치장한 선비는 5 손가락으로도 셀 수 있을 게다. 둥치야, 얼굴을 다시 보거라. 이 선비가 누군지 제대로 보란 말이다. 현감의 말에도 둥치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다. 현감이 확인하듯 다시 묻는다. 이 선비가 아니냐? 본 적이 없느냐?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